매일 아침 6시에 눈을 뜹니다. 창가로 다가가면 이웃집 지붕과 멀리 보이는 한강의 실루엣이 제 눈에 들어옵니다. 저는 한수정, 55세입니다. 고등학교 국어교사로 30년 가까이 근무해 왔어요. 학생들에게 김소월의 시를 가르치며 꿈을 꾸는 것이 삶의 본질이라고 말하곤 했죠. 하지만 정작 제 삶은 꿈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10년 전 남편의 배신으로 이혼했어요. 남편은 젊은 여자와의 불륜 끝에 미국으로 떠났고 저는 홀로 남아 아이들을 키웠습니다. 딸 지은이는 이제 28세, 캐나다로 이민 가서 IT 회사에 다니고 있어요. 아들 민호는 30세, 서울의 한 대기업에서 마케터로 일하고 있죠. 하지만 아이들은 저를 거의 찾지 않습니다. 엄마 바빠서 그래. 다음에 갈게. 지은이의 메시지는 늘 짧았고 민호의 전화는 생일이나 명절에나 왔어요. 제 하루는 학교에서 시작해 집으로 끝납니다. 아침에 커피를 타 마시며 신문을 읽고 출근해 수업을 하고 저녁에 돌아와 TV를 보는 게 전부였죠. 가끔 동네 산책로를 걸으며 옛 추억을 떠올립니다. 대학 시절 문학 동아리에서 시를 읊조리던 날들. 그때 저는 꿈이 많았어요. 작가가 되고 싶었고 사랑하는 사람과 세계를 여행하고 싶었죠. 하지만 결혼 후 그 꿈들은 서랍 속에 갇혀버렸습니다.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 건가? 거울 속 제 모습에게 물어봤어요. 주름진 이마와 피곤한 눈빛이 대답 대신 돌아올 뿐이었습니다. 어느 화창한 봄날 학교 근처 도서관에서 책을 빌리러 갔어요. 최근 학생들에게 추천할 소설을 찾고 있었거든요. 도서관 서가 사이를 거닐다가 익숙한 얼굴을 마주쳤습니다. 수정 씨? 최영호였어요. 58세의 영호 씨는 제 대학 동창이에요. 문학 동아리에서 함께 활동하던 사이였죠. 건축가로 일하다 퇴직한 후 동네에 작은 카페를 열었다고 들었어요. 아내를 암으로 잃은 지 5년 딸 혜린이와 함께 사는 호랍이었습니다. 영호 씨, 정말 오랜만이네요. 여긴 웬일이에요? 제가 놀라 물었어요. 영호 씨는 웃으며 책 한 권을 보여주었어요. 카페에 둘 책 찾으러 왔어요. 수정 씨는 아직 교사하고 있죠? 우리는 도서관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대학 시절의 추억, 동아리에서 읽던 시들, 그리고 각자의 삶에 대해서요. 영호 씨는 아내의 병간호 이야기를 조용히 풀어놓았어요. 아내가 떠난 후 집이 너무 적막해서 카페를 열었어요. 사람들 소리가 필요했죠. 저도 제 이혼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남편이 바람피워서요. 아이들 때문에 버텼지만 결국 놓아줬어요. 이제 혼자예요. 영호 씨의 눈빛이 따뜻했어요. 수정 씨, 강해 보이네요. 하지만 혼자서 버티기 힘들 텐데요. 그 만남은 짧았지만 제 마음에 작은 파문을 일으켰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오랜만에 미소 지었습니다. 다음 주 영호 씨로부터 메시지가 왔어요. 카페에 와서 책 추천 좀 해줄래요? 커피는 제가 살게요. 망설였지만 가기로 했어요. 카페 꿈의 쉼터는 아늑했어요. 나무 책장 가득한 벽, 부드러운 조명, 그리고 재즈 음악이 흐르는 공간이었죠. 영호 씨는 직접 커피를 타주었어요. 아메리카노, 설탕 없이. 기억하고 있었어요. 저는 웃었어요. 우리는 책에 대해 이야기하다가 자연스럽게 삶으로 넘어갔습니다. 영호 씨, 퇴직 후 어때요? 자유로워요? 자유롭긴 한데 외로워요. 혜린이가 대학 가고 나니 더 그렇네요. 영호 씨의 솔직함이 제 마음을 열었어요. 저도 그래요. 아이들이 있지만 마치 투명 인간처럼 느껴져요. 그 만남이 계기가 되어
우리는 자주 연락했어요. 주말 산책, 가까운 박물관 방문, 심지어 작은 피크닉까지. 영호 씨와 함께할 때마다 젊은 시절의 제 모습을 되찾는 기분이었어요. 영호 씨, 우리 그때처럼 시 한 편 읽을까요? 제가 제안하자 영호 씨는 김소월의 진달래꽃을 읊었어요.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그 목소리에 제 가슴이 떨렸습니다. 여름이 다가오자 영호 씨와 저의 관계는 깊어졌어요. 어느 날 저녁 카페 문을 닫은 후 조용한 공간에서 영호 씨가 말했어요. 수정 씨, 나랑 사귈래요? 늦은 나이지만 아직 사랑할 수 있잖아요. 제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영호 씨, 저 이혼녀예요. 세상이 어떻게 볼지. 영호 씨는 제 손을 잡았어요. 세상이 뭐 어때요? 우리는 우리예요. 꿈꾸는 걸 포기하지 말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부터 우리의 연애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조심스럽게 데이트를 즐겼어요. 한강공원에서 자전거를 타고 여의도에서 꽃구경을 하며 시간을 보냈죠. 영호 씨는 제게 작은 선물을 주곤 했어요. 이 책, 내가 좋아할 것 같아. 저는 영호 씨의 카페에서 시간을 보내며 손님들과 대화하는 그를 지켜보았어요. 영호 씨, 카페 운영 힘들지 않아요? 당신 덕분에 즐거워요. 영호 씨의 대답에 제가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하지만 행복 속에 그림자가 드리웠습니다. 딸 지은이가 캐나다에서 귀국한다고 연락이 왔어요. 엄마, 한 달 머물 거예요. 같이 지내자. 기뻤지만 영호 씨 이야기를 어떻게 할지 고민이었어요. 지은이가 도착한 날 공항에서 만나 집으로 왔어요. 저녁 식사 중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지은아, 엄마가 만나는 사람이 있어. 지은이의 표정이 굳었어요. 누구요? 나이 많은 아저씨? 엄마, 왜 그래요? 이혼녀라고 해도 체면 생각해요. 지은이는 강하게 반대했어요. 아빠가 알면 뭐라고 하실까요? 그리고 우리 집안은요? 엄마 나이 55예요. 너무 상처받았어요. 지은아, 엄마도 사람인데 사랑할 권리가 있지 않니? 하지만 지은이는 듣지 않았어요. 엄마, 그냥 혼자 사세요. 우리가 돈 보내줄게요. 요양원도 알아볼까요? 그 말에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아들 민호에게 전화했어요. 민호야, 엄마 재혼 생각 중이야. 민호의 반응은 더 차가웠어요. 엄마, 그 아저씨 빚 있대요. 제가 조사했어요. 조심하세요. 재산 노리는 거 아니에요? 민호는 영호 씨의 과거 사업 실패를 들추었어요. 엄마, 유산은 우리 몫이에요. 생각 좀 하세요. 사회적 시선도 만만치 않았어요. 학교에서 동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한 선생님, 재혼하나 봐요? 이혼녀가. 교무실에서 눈물을 삼켰어요. 영호 씨의 딸 혜린이도 처음엔 반대했대요. 아빠, 새엄마요? 내가 왜 받아들여요? 혜린이는 대학생으로 아버지의 행복을 이해하려 애썼지만 쉽지 않았다고 영호 씨가 말했어요. 가을바람이 불어오자 영호 씨와 저는 결혼을 결정했어요. 작은 예식으로 해요. 우리만의 행복이면 되잖아요. 영호 씨가 말했어요. 하지만 아이들의 반대는 극에 달했어요. 지은이는 결혼하면 저랑 인연 끊을 거예요 라고 이메일을 보냈어요. 민호는 집으로 찾아와 소리쳤어요. 엄마, 유언장 다시 써요. 그 아저씨한테 다 주면 안 돼요. 정말 충격이었어요. 너희들 엄마 재산만 노리는 거니? 평생 키운 게 이게 다야? 아이들은 부정했지만 눈빛에 탐욕이 스쳤어요. 결혼식 날 지은이와 민호는 오지 않았어요. 작은 예배당에서 가까운 지인들만 모인 자리였어요. 저는 웨딩드레스를 입고 영호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해요, 영호 씨. 제 아이들 때문에. 영호 씨는 미소 지었어요. 괜찮아요. 시간 지나면 이해할 거예요. 신혼여행은 제주도로 갔어요. 검은 모래 해변에서 산책하며 바다를 바라보았어요. 수정 씨, 우리 꿈 이룬 것 같아요. 영호 씨의 말에 저는 눈물을 흘렸어요. 아직도 꿈꾸고 있어요. 당신 덕분에요. 집으로 돌아온 후 갈등은 더 깊어졌어요. 민호가 변호사를 데리고 왔어요. 엄마, 법적으로도 복잡해요. 재혼하면 여러 문제가 생겨요. 화가 났어요. 민호야, 그건 구시대적 생각이야. 엄마는 자유로워. 영호 씨의 과거 빚 문제도 불거졌어요. 그분 사업 실패로 빚 5억 원 있어요. 엄마, 속았어요. 지은이의 메시지였어요. 하지만 영호 씨는 솔직히 털어놓았어요. 맞아요, 빚 있어요. 하지만 갚아나가고 있어요. 함께라면 할 수 있어요. 저는 믿었어요. 우리 함께 극복해요. 사회적 압력도 컸어요. 학교에서 학부모들이 항의했어요. 이혼녀 선생님이 재혼한다고요? 학생들 교육에 안 좋아요. 퇴직을 고민했어요. 밤마다 울며 영호 씨에게 기댔어요. 영호 씨, 포기할까요? 아니에요, 버텨요. 사랑이 이길 거예요. 겨울 눈이 내리자 저는 학교를 그만두고 책 쓰기를 시작했어요. 제목은 아직도 꿈을 꾸는 나날. 제 삶을 바탕으로 한 자전적 소설이었어요. 쓰는 과정에서 과거를 돌아보았어요. 남편의 배신, 아이들의 성장, 영호 씨와의 만남. 인생은 예측 불가능하지만 꿈꾸면 변한다. 아이들과의 관계가 서서히 풀렸어요. 혜린이가 먼저 다가왔어요. 크리스마스에 카페로 와서 말했어요. 새엄마 아빠가 행복해 보이네요. 감사해요. 혜린이의 말에 저는 포옹했어요. 지은이도 새해에 귀국했어요. 엄마 미안해요. 제 삶도 힘들었어요. 해외에서 혼자 지내다 보니 엄마 마음 이해하게 됐어요. 지은이는 자신의 외로움을 털어놓았어요. 엄마처럼 사랑하는 사람 만나고 싶어요. 민호도 손자를 데리고 왔어요. 엄마 용서해 주세요. 저도 결혼 생활 힘들었어요. 엄마 재혼 보니 용기가 나요. 저는 아이들에게 말했어요. 엄마 행복해. 너희들도 내 꿈을 쫓아. 유언장은 공평하게 썼어요. 재산은 나눠주되 사랑이 진짜 유산이라고 적었어요. 봄꽃이 피자 영호 씨와 저는 카페를 함께 운영했어요. 제 책이 출간되자 반응이 뜨거웠어요. 늦은 사랑의 감동이라는 리뷰가 쏟아졌어요. 강연에서 말했어요. 꿈꾸는 걸 포기하지 마세요. 나이는 상관없어요. 우리는 자유로워질 수 있어요. 가족 모임이 잦아졌어요. 지은이가 영구 귀국했고 민호가 주말에 방문했어요. 손자들의 웃음소리가 집을 채웠어요. 할머니, 이야기해줘요. 저는 영호 씨와 손잡고 창밖을 보았어요. 영호 씨, 우리 꿈 이뤘어요. 아직 더 많아요. 함께라면요. 인생은 계속되고 있어요. 매일 커피를 마시며 생각해요. 그대 아직도 꿈꾸고 있는가? 나는 그렇다. 제 삶은 고독에서 사랑으로, 꿈으로 가득 찼어요. 사회의 시선, 가족의 갈등을 넘어 저는 날아올랐어요. 꿈은 나이와 상관없어요. 그것은 마음의 불꽃이에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